박순자는 40해가 넘도록 정성으로 키운 세 자식들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큰아들 민국이, 큰딸 민정이, 막내 민석이. 이들을 키우느라 순자는 젊음도 건강도 모두 바쳤죠. 그런데 지금 이 식탁에 모인 세 자식의 얼굴에서는 어떤 책임감도 찾아볼 수 없었어요. 어머니, 그때 당신이 민석이 보증을 서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국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목소리였어요. 순자는 움츠러드는 마음을 감추려 차 잔을 꼭 쥐었습니다. 따뜻했던 차가 어느새 차가워져 있네요. 30년을 함께 살아온 이 집도 이제 남의 것이 된다는 현실이 갑자기 밀려왔어요. 민서가 그래도 자식 일인데 어머니가 그때 도와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 민석이 변명처럼 말했지만 민정이 그를 노려보았습니다. 그건 내 책임이잖아. 사업한다고 엄마까지 말려들게 하고. 이제 우리는 어쩌라고? 엄마 어디 모실 데도 없는데. 세 자식이 서로를 향해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지켜보며 순자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65년을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 것도 서러운데 자식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자신을 짐처럼 여기고 있었어요. 내가 민국이네 갈까? 순자가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민국의 아내가 눈을 피했어요. 저희도 공간이 좁아서. 그럼 민정이네? 엄마, 우리 애들 학원 다니느라 방이 없잖아요. 민서가 너네는? 어머니, 저 지금 전세 사는데 방 하나예요. 어디다 모시겠어요? 침묵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자는 무릎 위에 놓인 손을 바라보았어요. 주름진 손, 굽은 손가락들. 이 손으로 새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밥을 지어 먹이고 아플 때 이마를 짚어주었는데 그 기억이 마치 다른 사람의 삶처럼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저녁이 끝나고 자식들이 돌아간 후 순자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텅 빈 집에 달그락거리는 시계 소리만 울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어요. 평생 모아온 추억들, 기억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다음 날 아침 순자는 결심했습니다.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내 필요한 것들만 챙겼어요. 옷 몇 벌, 약봉지, 그리고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자식들 사진은 넣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의 아픔을 원치 않았으니까요. 현관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보았어요. 30살에 들어와 65살이 되도록 살아온 이 집. 새 아이를 키우고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 버텨온 이 공간에 이제 작별을 고해야 했습니다. 문을 닫으며 순자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어요. 죽기만 바라는구나. 봄비가 내리는 거리를 캐리어를 끌며 걸어갔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그저 발길 닿는 대로 걸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그 아픔보다 마음의 상처가 더 컸습니다. 순자는 문득 국수집에서 일하는 친구 정미애가 생각났어요. 오랜 친구였죠. 은퇴하고도 생활비를 벌기 위해 일하는 미애에게 도움을 청해볼까 했습니다. 국수집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자존심도 버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상처는 자식들에게 버림받았다는 현실이었죠. 평생 자식들을 위해 살았는데 정작 필요할 때 자신은 짐이 되어버렸습니다. 순자의 인생이 이렇게 막을 내릴 줄은 정말 몰랐어요. 국수집의 문을 열자 따스한 국물 냄새가 순자를 반겼어요. 정미애는 순자의 모습을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았습니다. 캐리어 하나를 끌고 비에 젖은 채 들어온 친구의 모습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직감한 것이었죠. 순자야, 얼굴이 왜 이렇게 핏기가 없어? 무슨 일 있었어? 미애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슴속에 쌓인 이야기들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 밖으로 꺼내지 못했습니다. 그저 눈물만 흘렀죠. 자, 일단 여기 앉아. 따뜻한 거 먹어야겠다. 미애는 순자를 구석자리에 앉히고 뜨거운 국수 한 그릇을 가져다 주었어요. 순자는 국수를 먹으며 조금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민석이의 사업 실패, 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게 된 일, 그리고 자식들이 자신을 외면한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미애는 말없이 듣다가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우리 집에서 지내. 지하방 하나 있는데 작긴 해도 당장 갈 곳 없으면 거기서 지내.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패 끼치기 싫어. 무슨 패야? 우리가 언제부터 친구였는데.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지 않으면 언제 도와주겠어? 그날 저녁 순자는 미애의 집 반지하 방으로 짐을 옮겼습니다. 좁은 공간이었지만 당장 머물 곳이 생겨 감사했어요.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순자의 마음은 무거워졌습니다. 천장 구석에는 검은 곰팡이가 피어 있었고 벽지는 습기에 불어 군데군데 들떠 있었어요. 창문 하나 없는 방은 축축한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조금만 정리하면 돼. 미애가 말했지만 순자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그날 밤 순자는 딱딱한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니 그동안의 삶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모아온 것들을 한순간에 잃었다는 현실이 서서히 실감났습니다. 그리고 자식들. 그들을 위해 바친 시간과 정성이 이런 결과를 낳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이튿날 아침 수도꼭지를 틀자 녹슨 물이 흘러나왔습니다. 순자는 한숨을 내쉬며 물이 맑아질 때까지 기다렸어요. 아침 식사는 미애가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국수집에 가서 돕겠다고 했지만 미애는 오늘은 쉬라고 했어요. 내일부터 같이 일하자. 그래도 요즘 장사가 괜찮아서 내 도움이 필요해. 하루 종일 방에 혼자 있으니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순자는 한 번도 이렇게 밑바닥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었어요. 남편이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자식들이 있어 버텼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밤이 되자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습한 지하방 환경이 관절염을 악화시켰나 봅니다. 진통제를 먹고 누웠지만 통증은 쉽게 가시지 않았죠. 자다 깨달을 반복하며 새벽을 맞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순자는 국수집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습니다. 앉아있을 자리도 쉴 곳도 없었으니까요. 국수 그릇을 나르며 순자는 자신의 처지를 되돌아보았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서빙 일을 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순자 씨, 3번 테이블 국수 나가요. 주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뜨거운 국수 그릇을 들고 가는데 갑자기 무릎에 통증이 찾아왔어요. 그릇을 떨어뜨릴 뻔했지만 가까스로 손님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죠. 괜찮아? 미애가 물었어요. 응, 괜찮아. 그냥 잠깐 무릎이. 순자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루 종일 서빙을 하고 설거지를 하며 순자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이러려고 애들을 키웠나?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정작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현실이 참으로 서글펐어요. 저녁 무렵 국수집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어요. 혹시 자식들이 찾아온 건 아닐까 하는 희망이 스쳤죠. 하지만 들어온 건 낯선 손님이었습니다. 짧은 실망감이 가슴을 스쳤어요. 국수집 일을 마치고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지친 몸을 침대에 뉘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고 천장의 곰팡이는 더 번져 있었어요. 밤이면 가끔 벽을 타고 지나가는 쥐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런 곳에서 얼마나 살아야 할까? 그 불확실한 미래가 순자를 두렵게 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유일한 피난처였습니다. 적어도 미애라는 친구가 곁에 있어 감사했죠. 눈을 감으며 순자는 내일도 버텨야 한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전라남도 해남에서의 어린 시절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가난했어도 행복했던 기억. 순자는 그 따스한 기억 속에서 잠이 들었습니다. 아침 일찍 국수집으로 향하는 길, 순자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날이 흐리고 바람이 차가워 무릎 통증이 더 심해졌어요. 그래도 일해야 했습니다. 지금의 그녀에겐 선택권이 없었으니까요. 국수집에 도착해 앞치마를 매는데 문득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전라남도 해남 갯벌 냄새 가득한 그곳에서의 어린 시절. 순자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만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풍요로웠죠. 아버지, 저 갯벌에서 조개 잡아왔어요. 10살 순자가 양동이를 들고 외치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우리 순자가 벌써 이렇게 컸네. 고맙다, 딸.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젓갈을 담그던 어머니의 손놀림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비법으로 젓갈을 담갔어요. 소금의 양과 발효 시간을 맞추는 비결은 마을에서도 유명했습니다. 그 맛은 순자의 혀끝에 아직도 생생했어요. 순자야, 젓갈은 정성이요. 시간을 들이고 기다림을 알아야 제맛이 나는 거요. 어머니의 말씀이 귓가에 울렸습니다. 국수 그릇을 나르며 순자는 계속 과거 속으로 빠져들었어요. 18살 서울로 올라왔을 때의 일이 떠올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시골 소녀였던 그녀는 구로동 작은 공장에서 일을 시작했어요. 그곳에서 남편을 만났죠. 둘 다 고향을 떠나 서울에서 힘겹게 살아가던 청춘이었습니다. 박순자 씨,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수줍게 물어보던 그의 모습이 그리웠어요. 결혼 후 순자는 새 아이를 키우며 안정된 삶을 꿈꿨습니다. 남편은 성실했고 자신도 틈틈이 일을 하며 살림을 꾸렸어요. 특히 남편이 좋아하던 특제 반찬들. 순자는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으로 젓갈과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가족의 밥상을 풍요롭게 했죠. 여보, 당신 반찬은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남편은 항상 그렇게 말해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도 오래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갑작스럽게 병으로 세상을 떠났을 때 순자는 45이었습니다. 새 아이를 홀로 키워야 했죠. 그때부터 순자의 인생은 오직 자식들을 위한 시간이었어요. 막내가 대학 졸업할 때까지만 버티자. 그렇게 다짐하며 살았습니다. 식당 설거지를 하며 순자는 또 다른 기억의 조각을 떠올렸어요. 남편이 떠난 후 생계를 위해 보육원에서 일했던 시절. 그곳에서 특별히 마음이 가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수연이었어요. 3살배기 아이였죠. 선생님, 안아주세요. 수연이가 팔을 벌리고 다가오던 모습이 생생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대부분 입양되었지만 수연이는 계속 보육원에 남아 있었어요. 순자는 퇴근 후에도 종종 수연이를 돌봐주었습니다. 어느새 그 아이는 순자를 엄마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엄마, 오늘은 뭐해요? 수연이의 맑은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습니다. 그때 순자는 자신의 아이들과 수연이를 함께 돌보며 특별한 보람을 느꼈어요. 자신의 자식들에게 나눔과 사랑을 가르치고 싶었죠. 하지만 자식들은 그다지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때부터 틈이 벌어지기 시작했는지도 몰라요. 애들아,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이 많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건 나눠야 해. 순자는 항상 그렇게 말했지만 자식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국수 한 그릇을 손님 앞에 내려놓으며 순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이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그 아이가 8살 되던 해 다른 지방으로 위탁되어 떠났어요. 그 후로 연락이 끊겼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처럼 수연이도 이제는 그녀를 잊었겠지요. 오후가 되자 국수집은 한가해졌어요. 순자는 잠시 의자에 앉아 쉬었습니다. 미애가 따뜻한 차 한 잔을 내밀었어요. 많이 힘들지? 옛날 생각나? 미애가 물었습니다. 응, 갑자기 다 떠오르네. 내가 살아온 날들. 헛된 것만 같아. 순자의 목소리에 쓸쓸함이 묻어났어요. 그런 말 마. 넌 좋은 엄마였어. 자식들이 못 알아볼 뿐이지. 미애야, 나는 생각해봤어. 젓갈이나 반찬처럼 사람의 인생도 발효되는 게 아닐까? 시간이 지나야 그 맛이 깊어지는 것처럼. 순자의 말에 미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녁 무렵 손님들이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순자는 쉰 목소리로 주문을 받고 국수를 날랐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아팠지만 어쩌면 그 통증조차 자신의 삶의 일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국수집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어요. 그녀는 잠시 주변을 둘러보더니 순자에게 다가왔습니다. 혹시 박순자 선생님 맞으세요? 순자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낯선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 목소리, 그 눈빛. 제가 누군지 기억나세요? 저 장수연이에요. 보육원에서. 순자의 손에서 국수 그릇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수연이. 40해 전 그녀를 엄마라고 부르던 그 아이였어요. 수연아.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눈앞의 여성은 더 이상 그 작은 8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40대 중반의 당당한 여성이 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했습니다. 맑고 따스한 순자가 그리워하던 바로 그 눈빛이었죠. 선생님, 정말 오랜만이에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순자는 손을 뻗어 수연의 얼굴을 만져보았습니다. 실제로 눈앞에 있는 것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었어요.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날 찾았니?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수연은 순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래전부터 찾고 있었어요. 보육원 기록을 뒤지고 옛날 선생님들을 수소문했죠. 그러다 우연히 선생님 지인을 통해 이곳에 계시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정미애가 다가와 상황을 살폈습니다. 순자는 그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애야, 이 아이가 내가 보육원에서 돌봤던 수연이야. 아이고, 대단하네. 어서 둘이 앉아서 이야기 나눠. 내가 국수 끓여올게. 미애가 웃으며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둘은 구석 테이블에 앉았어요.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40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선생님, 저 기억하세요? 제가 항상 선생님 따라다니며 엄마라고 불렀잖아요. 수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어떻게 있겠니? 내가 떠난 후에도 계속 생각했단다. 그때 선생님은 저에게 정말 엄마였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다른 선생님들은 그저 일로 여겼지만 선생님만은 달랐어요. 퇴근 후에도 저를 데리고 놀아주시고 특별한 반찬을 싸주시고 그 기억이 제게는 삶의 힘이 됐어요.
순자의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은 그녀를 버렸지만 이 아이는 그녀를 찾아왔어요. 혈연이 아닌데도 오히려 더 깊은 인연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어떻게 지냈니? 순자가 물었어요. 수연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위탁 가정에서 자랐고 열심히 공부해 대학에 갔다고 해요. 졸업 후에는 식품회사에 취직했고 이제는 그 회사의 대표이사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결혼해서 딸 하나도 있었어요.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보여주신 사랑과 관심이 제 인생의 밑거름이 됐어요. 수연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미애가 뜨거운 국수 2그릇을 가져왔어요. 자, 이야기하다 보면 배고프잖아. 먹으면서 얘기해. 순자는 국수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아, 이 국수집에서 일한 지 얼마 안 됐어. 사실은 순자는 조심스럽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어요. 자식들의 보증을 섰다가 집을 잃게 된 일, 세 자식이 모두 등을 돌린 일, 그리고 이 반지하 단칸방에서 지내고 있는 현실까지. 말하면서도 부끄러웠지만 수연에게는 숨기고 싶지 않았습니다. 수연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럴 수가. 선생님께서 그런 어려움을 겪고 계셨다니. 그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렸습니다. 선생님의 자녀분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괜찮아, 수연아. 내 탓이기도 해. 애들 욕심대로 다 해주려다 이렇게 됐으니. 순자가 씁쓸하게 웃었어요. 수연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제가 지금 운영하는 회사가 발효식품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에요. 발효명가라고요. 순자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발효식품? 네, 젓갈과 장류, 전통 반찬 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판매하고 있어요. 사실, 수연이 잠시 말을 멈추고 순자의 눈을 바라보았어요. 제가 이 일을 시작한 건 선생님 때문이에요. 내 때문에? 네, 선생님이 싸주시던 특별한 반찬들 기억나세요? 특히 그 젓갈. 어린 나이였지만 그 맛이 잊히지 않았어요. 그 맛을 찾아 이 사업을 시작했죠.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에게서 배워 정성껏 만들었던 그 반찬들, 그 오래된 기억이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선생님, 제 회사에서 일해주세요. 선생님의 손맛과 비법을 우리 제품에 담고 싶어요. 수연이 진지하게 제안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수연아, 난 이제 65살이야. 이 나이에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오히려 선생님의 경험과 지혜가 필요해요. 게다가 수연이 잠시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선생님께서 예전에 해남 출신이라고 하셨죠? 마침 우리 회사가 해남에 새 공장을 짓고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어떠세요? 해남. 순자의 마음이 떨렸습니다. 오래전에 떠나온 고향, 그곳에는 어린 시절의 추억과 부모님의 기억이 담겨 있었어요. 그리고 갯벌과 바다, 그 푸른 풍경들. 정말 가능할까?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에요. 선생님께서 원하신다면 당장 준비해 드릴게요. 수연의 눈빛에는 확신이 가득했어요.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65년 인생에서 이런 반전이 올 줄은 정말 몰랐어요. 자식들에게 버림받아 절망했는데 혈연도 아닌 이 아이가 손을 내밀어 주었습니다. 마치 운명의 손길 같았어요. 수연아, 고맙다. 순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한번 도전해 볼게.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정말요? 너무 기뻐요. 선생님, 이번엔 제가 선생님을 돌봐드릴게요.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캄캄한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 인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구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어. 다음 날 아침 순자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설레는 마음에 잠을 설쳤어요. 해남으로 돌아간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뛰었습니다. 오랫동안 품어온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물밀듯 밀려왔어요. 정미애에게 수연이의 제안을 이야기하자 미애는 진심으로 기뻐해 주었습니다. 순자야, 정말 좋은 기회다. 내가 잘 살아야 내 마음도 편하지. 미애야,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순자가 망설이는 기색을 보이자 미애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뭘 망설여? 지금 여기서 뭐가 있다고? 새로운 기회를 잡아. 게다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잖아. 그날 오후 수연이 다시 국수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회사 서류 가방을 들고 왔어요. 세 사람은 테이블에 앉아 구체적인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회사는 발효명가라는 이름으로 전통 발효식품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판매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명인의 손맛 시리즈를 기획 중인데 선생님의 특별한 레시피가 필요해요. 수연이 진지하게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내 레시피? 그저 어머니에게 배운 것뿐인데. 그게 바로 우리가 찾는 거예요. 대대로 이어진 진짜 손맛, 정성이 담긴 그 맛을 현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요. 수연의 눈빛은 진심으로 가득 찼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망설였어요. 내가 이 나이에 무슨 도움이 될까? 요즘 젊은이들은 다 다른 맛을 좋아하잖아. 수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요즘 사람들은 오히려 진짜 맛, 정성이 담긴 맛을 찾고 있어요. 맛의 근원으로 돌아가려는 움직임이 강해지고 있죠. 수연은 태블릿을 꺼내 회사 소개 자료를 보여주었어요. 발효명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기업이었습니다. 전국 각지에 매장이 있었고 해외 수출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해남에 지어지고 있는 새 공장은 최첨단 설비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공장에는 테스트 키친이라는 공간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요. 선생님께서는 그곳에서 레시피를 개발하시면 됩니다. 물론 도우미도 있고요. 수연이 말했어요. 순자는 자신의 주름진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이 손으로 과연 새로운 일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데 문득 어머니의 목소리가 떠올랐어요. 순자야, 젓갈은 정성이요. 시간을 들이고 기다림을 알아야 제맛이 나는 거요. 그래, 자신은 평생 정성을 들여왔습니다. 자식을 키우는 정성, 음식을 만드는 정성, 삶을 살아가는 정성. 그 정성이 헛되지 않을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선생님, 최소 1년 계약으로 시작해요. 월급은 300만 원, 해남에 선생님을 위한 집도 제공해 드릴게요. 물론 나중에 성과에 따라 계약을 연장할 수도 있고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놀라서 눈을 크게 떴어요. 300만 원이라니. 그녀가 평생 받아본 월급 중 가장 많은 액수였습니다. 그리고 집까지 제공한다고요? 너무 좋은 조건이라 오히려 의심스러웠어요. 수연아, 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거니? 순자가 물었습니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선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위탁 가정으로 가게 됐을 때 정말 외롭고 무서웠어요. 그때 선생님이 싸주신 도시락만이 저의 위안이었어요. 그 특별한 젓갈 맛, 그 정성. 그게 제 삶의 이정표가 됐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추고 숨을 고른 후 계속했습니다. 제가 사업을 시작한 것도 그 맛을 다시 찾고 싶어서였어요. 게다가 회사 입장에서도 이건 좋은 기회예요. 선생님 같은 진짜 손맛을 가진 분은 찾기 힘들거든요. 순자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일자리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기회였어요. 그리고 고향 해남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수연아,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순자가 여전히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어요. 수연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선생님은 이미 최고의 명인이세요. 단지 그것을 세상에 알리는 기회가 없었을 뿐이에요. 미애가 옆에서 순자의 손을 꼭 잡아주었어요. 순자야, 이런 기회 놓치지 마. 인생은 살다 보면 뜻밖의 기회가 찾아오는 거야. 이건 내 인생의 새로운 장이 될 수 있어.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그래, 해보자.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보여줄게. 수연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정말요? 너무 기뻐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그래, 그때까지 여기 정리하고 갈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약서에 사인을 하는 순간 순자의 가슴에는 묘한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65년을 살면서 이렇게 새로운 시작을 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마치 다시 태어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미애는 축하의 의미로 소주 한 병을 가져왔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한 잔씩 해야지. 세 여자는 잔을 부딪혔습니다. 소주가 목을 타고 넘어가며 순자의 가슴에 따스한 열기가 번졌어요. 이것은 단순한 술의 열기가 아니었습니다. 새 삶을 향한 희망의 불꽃이었어요. 선생님, 다음 주에 함께 해남으로 내려가요. 제가 직접 모시고 갈게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어둑해진 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내일은 더 밝은 해가 뜰 거라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날 밤 반지하 방으로 돌아온 순자는 작은 캐리어를 꺼내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없는 옷가지들, 약봉지, 그리고 남편과 찍은 사진 한 장. 갑자기 순자는 캐리어를 닫고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에게 알려야 할까? 그들도 자신이 해남으로 떠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바꿨습니다. 아니, 알릴 필요 없어. 그들이 나를 찾을 일은 없을 테니. 순자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짐을 챙기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준비를 이어갔습니다. 해남으로 가는 길은 생각보다 길었습니다. 수연의 차를 타고 달리는 내내 순자의 마음은 설렘과 긴장이 뒤섞였어요. 40년 만에 돌아가는 고향이라니. 그곳에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어요. 푸른 들판, 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도로,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바다. 순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뿌리였어요. 오랫동안 잊고 살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항상 그리워했던 풍경. 선생님, 거의 다 왔어요. 저기 보이는 곳이 우리 공장이에요. 수연이 멀리 보이는 현대적인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해안가에 자리 잡은 발효명가 공장은 순자의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유리와 나무로 지어진 세련된 건물이었습니다. 공장 주변으로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요. 여기서 일하게 된다니 믿기지 않네. 순자가 탄성을 내뱉었습니다. 수연은 미소를 지었어요. 먼저 선생님 집부터 보여드릴게요. 공장에서 걸어서 5분 거리에 있어요. 바닷가 언덕에 자리한 작은 집이었습니다. 아담했지만 전망이 끝내주었어요. 거실 창문으로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집 앞에는 작은 정원도 있었어요. 이 집이 정말 내가 살 곳이야?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선생님. 마음에 드세요? 혹시 불편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수연이 따뜻하게 말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모든 것이 새 것이었습니다. 깨끗한 부엌, 따뜻한 침실, 그리고 필요한 가전제품들까지 모두 갖추어져 있었어요. 순자는 감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수연아, 너무 고마워. 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선생님, 내일부터 본격적인 일을 시작해요. 오늘은 푹 쉬세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자는 일찍 일어나 바다를 바라보았어요. 파도 소리가 귓가에 익숙하게 울렸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소리였지만 마치 어제 들은 것처럼 친숙했어요. 수연이 약속한 시간에 순자를 데리러 왔습니다. 함께 공장으로 향했어요. 공장 입구에서는 직원들이 줄지어 서서 순자를 맞이했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늘 이야기하던 박순자 선생님이세요. 앞으로 우리 명인의 손맛 시리즈를 함께 개발해 나갈 뿐입니다. 수연이 직원들에게 소개했어요. 모두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순자는 어색하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기에 쑥스러웠습니다. 테스트 키친은 놀라울 정도로 잘 갖춰져 있었어요. 최첨단 장비들과 함께 전통 방식의 도구들도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순자를 돕기 위한 젊은 요리사들도 3명이나 배치되어 있었어요. 선생님, 먼저 특제 젓갈부터 시작해 볼까요? 제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맛을 잊을 수 없어요. 수연이 말했습니다. 순자는 심호흡을 했어요. 그래, 어머니에게 배운 그대로 시작해 볼게. 그렇게 순자의 새로운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적응하기 힘들었어요. 모든 것을 정확한 비율로 측정하고 기록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순자는 항상 감으로 요리했기에 이런 방식이 낯설었어요. 선생님, 레시피를 표준화해야 대량 생산이 가능해요. 선생님의 손맛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려면 이 과정이 필요해요. 수연이 설명했습니다. 순자는 천천히 적응해 갔어요. 특제 젓갈을 시작으로 다양한 반찬들의 레시피를 개발했습니다. 명태젓, 새우젓, 창란젓.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대로 정성을 다해 만들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첫 제품이 완성되었습니다. 순자알매 특제 젓갈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에 선보이게 되었어요. 수연은 홈쇼핑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선생님, 직접 나가서 이야기해 주세요. 진심이 전해질 거예요. 순자는 처음에 망설였어요. 내가 카메라 앞에 서다니. 말도 안 돼. 선생님의 진짜 이야기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예요. 수연이 격려했습니다. 결국 순자는 홈쇼핑에 출연했어요. 떨리는 마음으로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젓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하자 긴장은 사라졌어요. 어머니에게 배운 비법, 40년간 간직해온 손맛, 그리고 해남의 깨끗한 바다. 순자는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이 젓갈에는 제 어머니의 손맛과 제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정성으로 발효시킨 이 맛이 여러분 가정에 행복을 전해드렸으면 합니다. 놀랍게도 방송 시작 10분 만에 5천 세트가 완판되었어요. 수연은 기뻐서 펄쩍 뛰었습니다. 대박이에요, 선생님. 이건 기록적인 판매량이에요. 젓갈의 성공에 이어 다양한 반찬 시리즈도 출시되었습니다. 순자알매 특제 김치, 순자알매 달래장, 순자알매 청국장. 모든 제품이 시장에서 큰 인기를 끌었어요. 소셜미디어에서는 인생의 맛이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순자의 반찬을 먹고 어린 시절의 맛,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렸어요. 많은 이들이 감동적인 후기를 남겼습니다. 순자알매 젓갈을 먹고 울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이 맛이 진짜 손맛이구나 느꼈습니다. 공장에서 만든 것 같지 않아요.
반년이 지나자 발효명가는 매출이 2배로 늘었어요. 순자알매 시리즈는 회사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수연은 순자에게 계약 연장과 함께 수익의 일부를 로열티로 제공하기로 했어요. 선생님, 이건 모두 선생님 덕분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해주세요. 순자는 이제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의 지혜와 경험이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그녀를 행복하게 했어요. 무엇보다 자신의 손맛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할 수 있다는 점이 보람찼습니다. 어느 날 밤 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깨달았어요.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 아니라 기억되는 사람이었다. 자식들에게는 외면받았지만 수연과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은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 깨달음이 순자의 마음을 따뜻하게 감쌌어요. 바다 위로 떠오르는 달을 순자는 미소 지으며 바라보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알 수 없는 여정이었어요. 65년을 살아오며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때 오히려 새로운 봄이 찾아왔으니까요. 1년이 지났습니다. 순자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순자알매 브랜드는 이제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순자 자신도 발효 명인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텔레비전 프로그램에도 출연했고 잡지에도 소개되었어요. 넓은 공장에서 젊은 요리사들에게 비법을 전수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이 테스트 키친에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었어요. 봄을 맞아 봄나물 장아찌 시리즈를 준비하던 중이었습니다. 수연이 갑자기 사무실로 순자를 불렀어요. 선생님, 손님이 오셨어요. 수연의 표정이 묘했습니다. 누구? 순자가 물었어요.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자녀분들이요. 순자의 손에서 들고 있던 쇠젓가락이 떨어졌어요. 자식들이라니. 1년 동안 한 번도 연락이 없었는데 갑자기 찾아왔다고요? 순자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왜 왔을까? 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모르겠어요. 3분 다 오셨더라고요.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어요. 1년 전 그들은 자신을 버렸습니다. 집을 잃고 갈 곳이 없어 도움을 청했을 때 모두 외면했어요.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성공하자 나타났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만나볼게. 순자가 결심했습니다. 사무실로 들어서자 민국, 민정, 민석 3자식이 어색하게 서 있었어요. 모두 깔끔하게 차려입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그들을 바라보았어요. 한때는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 하지만 지금은 마음에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민국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잘 지내셨어요?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너희는? 3자식은 서로 눈치를 보았어요. 마침내 민정이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유명해지셨다고 해서 축하드리러 왔어요. 정말요? 순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1년 동안 전화 한 통 없다가 이제 와서? 민석이 앞으로 나섰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그때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묵묵히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 분노가 일었지만 동시에 슬픔도 있었어요. 이들은 자신의 핏줄이었습니다. 평생을 바쳐 키운 자식들. 어머니, 저희가 서울에 새로 집을 구했어요. 어머니 방도 따로 마련했고요. 민국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이제 저희가 모실게요. 순자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는 없더니 이제 와서 모시겠다고? 어머니, 그때는 정말 상황이 여의치 않았어요. 지금은 달라요. 민정이 변명했어요.
수연이 긴장된 표정으로 자리를 피해주려 했지만 순자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연아, 같이 있어줘. 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1년 전 그녀가 절망에 빠졌을 때 도움의 손길을 내민 것은 자식들이 아니라 수연이었습니다. 혈연이 아닌데도 진정한 가족처럼 그녀를 챙겨주고 존중해준 수연. 그리고 지금 자신이 성공하자 나타난 자식들. 너희들 사업은 어떻게 되어가니? 순자가 물었어요. 세 자식은 다시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민석이 말했어요. 사실 좀 어렵습니다. 그때 보증 때문에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왔구나. 순자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정말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민정이 말했지만 눈빛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순자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푸른 바다가 보였어요. 이곳에서 그녀는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자존감을 되찾았고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았죠.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아도 되는 독립적인 삶. 내가 너희들한테 실망했다는 게 아니야. 순자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이제 모든 게 달라졌을 뿐이지. 순자는 서랍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세 자식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어요. 이건 내가 번 돈이야. 민석이가 진 빚, 내 보증으로 인해 발생한 빚을 모두 갚을 수 있을 거야. 세 자식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통장에는 각각 5천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민국이 놀라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가족은 필요할 때만 찾는 게 아니야. 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걸로 우리의 인연은 정리됐다고 생각해. 더 이상 서로에게 빚진 것도 미움도 없어. 민정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어요. 너희는 이미 너희 삶이 있고 나도 내 삶이 있어. 이제 각자의 길을 가는 게 좋겠다. 민석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희는 어머니가 필요해요. 아니다. 너희에게 필요한 건 내가 아니라 내 도움이야. 순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제 내 인생은 내 거야. 너희도 각자의 삶을 살아. 순자의 결단력 있는 모습에 세 자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어머니를 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자신들을 위해 희생하고 모든 것을 내어주던 그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가보렴. 순자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각자 잘 살기를 바란다. 자식들이 떠난 후 순자는 창가에 서서 그들이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팠지만 동시에 홀가분했어요. 마침내 진정한 의미의 독립을 선언한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다가와 순자의 어깨를 감쌌어요. 괜찮으세요, 선생님? 순자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응, 괜찮아.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 정말 대단하세요. 저라면 그렇게 결단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수연이 존경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연아, 나이가 들면 깨닫는 게 있어. 진짜 가족은 피로 이어진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 사람이라는 것을.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순자는 오래된 가족사진 앞에 앉았어요. 남편과 새 아이가 함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이 사진을 볼 때마다 그리움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저 지나간 시간의 한 조각일 뿐이었습니다. 순자는 사진을 서랍에 넣었어요. 이제 새로운 추억을 만들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추억 속에는 수연과 발효명가의 가족들이 함께할 것이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바다를 바라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인생은 참 신기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새로운 빛이 찾아오다니. 봄날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순자는 언제나처럼 일찍 일어나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에서 차를 마셨어요.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68살이 된 그녀의 얼굴에는 이제 편안한 미소가 자리 잡았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그 속에 담긴 이야기는 더욱 풍요로워졌습니다. 선생님, 좋은 아침이에요. 수연이 방문을 두드렸어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순자할매 브랜드가 일본 수출을 앞두고 있었어요. 도쿄에서 열리는 식품 박람회에 참가하기 위해 순자와 수연은 오늘 출국할 예정이었습니다. 수연아, 내가 이 나이에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다니. 꿈만 같구나. 순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수연은 따뜻한 미소로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의 손맛은 국경을 넘어설 자격이 충분해요. 이제 세계가 알아볼 차례죠. 지난 3년간 순자할매 브랜드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어요. 전국 백화점과 마트에 입점했고 온라인 판매량도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수연의 경영 능력과 순자의 특별한 손맛이 만나 시너지를 냈던 거죠. 특히 젊은 세대에게도 큰 인기를 끌었어요. SNS에서는 할머니 손맛의 재발견이라는 해시태그가 유행했고 많은 이들이 정성과 시간이 담긴 전통 발효식품의 가치를 다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비행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짐은 다 챙기셨죠? 수연이 물었어요.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행 가방 속에는 특별히 준비한 샘플들도 들어 있었어요. 일본 바이어들에게 선보일 새로운 젓갈 제품들이었습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길, 순자는 창밖으로 펼쳐지는 해남의 풍경을 바라보았어요. 이제 이곳은 진정한 그녀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새롭게 뿌리를 내린 곳이었죠. 주민들은 그녀를 순자 할머니라고 부르며 존경했고 아이들은 그녀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종종 집을 찾아왔어요. 일본 출장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일본 바이어들은 순자의 젓갈에 열광했어요. 특히 순자할매 명란젓은 현장에서 계약이 성사되기도 했습니다. 순자는 통역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전했어요. 음식에는 시간과 정성이 담겨야 합니다. 그것이 맛의 비결이에요. 귀국 후 발효명가에는 더 큰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전통 발효식품 연구소가 설립되었고 순자는 명예소장으로 임명되었어요. 젊은 요리사들과 식품 전문가들이 그녀에게 배우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순자 선생님, 전통 발효식품의 현대적 해석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한 젊은 요리사가 부탁했어요. 순자는 기꺼이 자신의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건 기다림을 아는 거야. 발효는 서두르면 안 돼. 자연의 시간을 존중해야 해. 설날이 다가왔어요. 순자는 처음으로 자신의 집에서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손님들이 찾아왔지만 그것은 자식들이 아니었어요. 수연과 그녀의 가족, 그리고 발효명가의 직원들이었습니다. 선생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연의 5살 딸 지민이가 순자에게 세배를 올렸어요. 순자는 지민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민이도 새해 복 많이 받아라. 명절 음식이 가득한 식탁 앞에 모두 둘러앉았어요. 전통 음식들 중에는 물론 순자의 특제 젓갈들도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한 식탁, 이것이 진짜 가족의 모습이라고 순자는 생각했어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 회사가 이렇게 성장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이 건배를 제안했어요. 모두가 잔을 들어 순자를 향해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 순간 순자는 자신의 가치를 온전히 느꼈어요. 버림받은 노인이 아니라 존경받는 명인으로서의 자부심이 가득했습니다. 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순자는 해변을 따라 혼자 산책했어요. 모래사장에 발자국을 남기며 지나온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좌절과 절망의 순간들, 그리고 기적 같은 재회와 성공의 순간들. 파도가 밀려왔다 물러가기를 반복했어요. 마치 인생처럼 밀려왔다 물러가는 파도. 하지만 항상 바다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순자는 문득 어머니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순자야, 넌 복 중에 복으로 태어났어. 그 복은 언젠가 꼭 내게 찾아올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이제야 이해되었습니다. 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서 발효되는 것이었어요. 시간과 인내, 그리고 진심이 만들어내는 것. 마치 젓갈이 발효되어 깊은 맛을 내듯 그녀의 인생도 시간을 거쳐 더 깊고 풍요로워진 것이었습니다. 진짜 복은 스스로 발효시키는 거였구나. 순자가 바다를 향해 중얼거렸어요. 해가 서서히 지평선 너머로 기울고 있었습니다. 황금빛 햇살이 바다 위에 반짝였어요. 순자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소금기 섞인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저 멀리서 지민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할머니, 저녁 먹으러 와요. 순자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돌렸어요. 해변 끝에서 수연과 지민이가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새로운 가족이었죠. 간다. 순자가 대답했어요. 천천히 그들을 향해 걸어가며 순자는 마음속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주어진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든 경험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으니까요. 해남의 바다를 배경으로 68살 박순자는 고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인생의 진짜 맛을 알게 된 지금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어요. 앞으로의 여정도 그녀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성껏 발효시켜 나갈 것입니다. 복 중에 복으로 태어난 나, 진짜 복은 스스로 발효시키는 것. 그것이 순자가 찾은 인생의 비법이었습니다.